이 시간에는 용익물권 마지막으로 전세권 할 차례입니다. 전세권하고 이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까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 전세권은 부동산에 인정되는 권리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인정되는 권리다. 그리고 이제 설정 합의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다른 건 이게 이제 유상이라는 거죠. 유상이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 이게 유상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 목적물을 경매를 해서 전세금을 먼저 확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 예, 교재를 보니까 303조에 나와 있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상이라는 거고 303조 1항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인정되는 권리다.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앞부분은 용익물권성,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 그리고 뒷부분은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담보물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이다. 그리고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에서 서울로 도시로 오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이 타인의 부동산을 이렇게 전세금을 주고 사용 수익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제도다. 그래서 외국에는 없는 제도다라는 거죠. 법적 성질 보니까 용익물권성, 담보물권성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전세권 취득은 당사 설정 합의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세권의 그 목적물은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및 건물이라고 했고,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립 요소입니다.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설정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전세금이 없으면 그 전세권은 무효다. 그러니까 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 전세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마음대로 창설 못한다. 그래서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물론 이제 전세금은 금전으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전세금은 지급돼야 된다. 전세금 증감 청구권은 이제 장래를 향해서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는데, 장래를 향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한이 있어요. 기존 전세금의 20분의 1은 초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증액 제한이 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그리고 일단 한번 증액하고 나서 1년 내에는 증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 감액 청구권,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권 전속기간, 전전 시간에 전세권의 전속기간도 했었습니다. 지상권 할 때. 이것도 이제 건물하고 이게 이제 3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312조 2항 3항을 주의하셔야 돼요. 1항, 2항, 3항, 4항은 토지에는 다 적용이 되는데 2항, 4항은 토지에는 적용이 안 돼요. 1항, 3항은 토지에는 적용되는데, 토지금을 다 적용이 되는데 2항, 4항은 토지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제한이 있어요.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연장돼 버린다. 이건 건물 전세만 있고, 4항은 묵시갱신, 법정갱신인데 이것도 토지 전세에는 없습니다. 건물 전세에만 있어요.
그래서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다 같은데 기간만 없는 전세권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기간이 없는 전세권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지난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되죠. 그리고 이제 법정갱신이 있다라는 것 주의하시고, 전세권 약정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그냥, 물론 이제 부동산, 이 토지 건물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토지인 경우에는 가령 뭐 전세권 기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이 있는데 등기되어 있고 이럴 때는 1개월 지난 다음에도 전세권 설정자든지 전세권자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난 다음에 소멸돼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 연세다. 그러면 저 건물 연세는 단기 제한이 있었죠. 1년 있어요. 1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연장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 약정이 없는 건물 연세에 있어서는 6개월 지난 다음에 소멸 통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6개월 지나면 1년이 되니까.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소멸 통고 못 합니다. 건물에는. 전세권의 효력, 뭐 종물에도 미치고,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등기 없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주가 뭐 토지를 임대차 한다든가 또 지상권 설정한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이용권에도 전세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여기에 등기 없이 바로 전세권에 효력이 미친다. 그래야 뭐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겠죠. 만약 그 전세권이 미쳐야. 그리고 305조 건물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이것도 지상권 부분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내에 속해야 되고, 토지가 특별 승계돼야 됩니다. 토지가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등등 이유로 해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됐더라.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건물 소유자 아니면 전세권자, 건물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이건 이제 지상권하고 같습니다. 전세권자가 보존행에 필요한 비용을 다 비용 부담해야 되고, 필요비 상환점권 인정이 안 되고 유익비 상환점권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세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인정이 돼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 예방청구권. 지역권은 반환청구권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세권의 처분 자유가 인정이 된다. 왜?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처분 자유가 제한됩니다. 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다든가 전대차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는 유효인데 이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 못해요. 임대인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필요 없이 전세권자가 그냥 양도를 팔아치워버리면 되는 거고, 또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전세 또 한 번 전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전세권도 양도도 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하고 다른 것, 여기는 설정행위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상권 규정과 다르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무효라고 그랬는데 전세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전세, 전세권 양도하고 전전세는 이게 전세권이 소멸하느냐 그 차이예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뭐 부동산, 뭐 토지든지 건물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정합의하고 등기를 할 텐데, 을은 갑의 동의하고 상관없이 물권이니까 갑의 행위를 통해서 을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에요. 용도에 쫓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물권이죠. 직접 지배해서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하는데 이건 그럴 게 없어요. 바로 직접 이렇게 하는데, 을이 이 전세권을 이제 보통 8할, 7, 8할 정도 되니까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10억이라면 전세금은 한 7억 정도, 7, 8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을이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팔아치워버린 경우가 있어요. 팔아치운 경우는 양도죠. 그래서 병에게 이렇게 팔아치워버린다. 그러면 이 전세권을 부기등기 형식으로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자는 전세권 관계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수인과 전세권 설정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전전세는 양도는 그렇고, 전전세는 을이 병과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양도하고 다르게 전전세는 이 전세권자가 전세 설정자가 되고 이자가 전전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전세금 있고 전전세금 있고 합의하고 등기, 이 전세인데도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전전세에 있어서는 이 전전세권 설정자 이자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이 병이 이제 전전세의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탈락이 되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 양도하고 전전세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도 이게 5년이다 그러면 5년을 넘을 수 없고 등등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사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전전세가 설정되었을 때 이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303조 1항 후단에 나와 있던 단서에 나와 있는 전전세금이 기간이 만료됐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5억, 여기에 이제 10억, 여기도 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을 안 줘요? 반환 안 해요? 그랬을 때 목적물을 경매를 해서 5억을 확보해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원전세권자도, 그러니까 원전세권 설정자도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돈을 못 주고 있고 지체하고 있고, 전세권자인 전전세권 설정자도 이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지체로 전세금을 반환 못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둘 다 지체가 돼야 돼요. 이것만 지체되고 이건 범위 아니니까 이건 뭐 2015년이고 16년이고 이건 2015년이다 이런 경우에는 2015년은 경매 못한다는 얘기예요. 2016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권의 소멸. 소멸은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가 있습니다. 소멸 청구는 요구하는 겁니다. 통고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고하고 청구는 소멸 청구는 이제 뭐 의무 위반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세권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저 청구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입니다. 통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요건이 다릅니다. 소멸 청구는 청구라는 즉시 전세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303조의 1항에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한다고 그랬죠. 타인의 부동산 전세금을 지급하고, 용도에 쫓아서 야 그게 주거용이다 뭐 주거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야 그게 공장용도다 공장용, 사무실은 사무실용도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받았는데 공장용도로 사용해 버렸다든가 이럴 때는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를 합니다. 기간 필요 없어요. 바로 소멸시켜버려요. 그런데 이제 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이거 언제든지 양 당사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일정 기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하고 달라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누구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임대인이 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멸하지만, 임차인 나가겠소 하는 경우는 1개월 지나면 소멸해버려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어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나 동등하다고 봐요. 전세금이 엄청나게 고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구는 즉시 소멸하고 통고는 6개월 경과한 후에 소멸한다고 그랬고, 불가항력으로 이제 전세권이 소멸했다. 이 목적물이 멸실됐다. 이 목적물이 멸실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게 전부가 멸실되고, 하나는 일부가 멸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가 멸실됐다.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귀책 사유로,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또 하나는 불가항력으로. 하여튼 귀책 사유로 지가 잘못해서 이 건물을 불태워버렸던, 아니면 뭐 지진이나 또는 뭐 수해로 날아가 버렸든지, 하여튼 전부가 멸실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목적 자체가 목적물이 없으니까, 물건이 객체가 없는데 물건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제 만약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문제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지 잘못으로 불태워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더 손해배상을 더 해줘야 되고, 남음이 있으면 반환받습니다. 근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아무 잘못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그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귀책 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소 등기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전부가 멸실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일부가 멸실된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이 귀책 사유가 있는 케이스, 불가항력이 귀책 사유가 없는 케이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부가 멸실됐다. 그럼 이 부분만큼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당연히 소멸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 부분이 이 객체 자체가 없으니까 전세권 당연히 소멸하고, 그리고 이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감액을 이제 전세금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감액을 해서 반환받을 수 있겠고,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 소멸된 부분, 이 부분만으로는 원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전부를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통고지만은 그 기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 소멸 효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다, 뭐 어떤 이유로 소멸됐다, 그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 청구권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도 하는 것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내 물건 돌려도 말소 등기 서류 줘,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하나가 뭐 선이행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 갑이 의뢰에게 이렇게 해 놓고, 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팔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뭐 여기 병이 있으니까 정에게 양도할 수 있겠죠. 있겠다. 그러면 갑구에 이게 전세권은 을구에 등기가 돼 있겠죠. 갑구에 이전 등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음에 만료될 때 정이다. 그러면 정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그 순간에 정하고 을이나 또는 병 간의 전세권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될 때 정이 소유자다. 이럴 때는 병은 정에게 또는 을은 정에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원래의 소유자는 탈락됩니다. 전세권 관계에서.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행 설명드렸고, 전세권의 경매 청구권. 기간이 만료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 전전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건물이더라. 그런데 건물 일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전체를 전세권 설정받을 수 있고 일부 전세권 설정받을 수 있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를 해서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 등기를 했더라. 근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게 5억짜리고 3억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럴 때 3억을 안 줘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야 돌려도 그래 안 줘요. 야 등기전을 말소를 줬는데도 안 줘. 이럴 때는 전세권자는 어떻게 한다? 부동산을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토지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건물이더라, 건물. 건물이면 한 동의 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의 원칙에, 물론 이제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구분 소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할 수 있는데, 건물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 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에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상, 벽이 타 이 부분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출입구가 별도로 나와 있어야 돼, 별도로. 뭐 이쪽으로 통해서 간다든가, 그러면 구분소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부분만 경매를 해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죠.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자가 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 부분만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경매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이 부분 전세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매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때는 어떤 이유로 이 부분이 경매가 됐더라, 전체가. 뭐 일반 채권자가 뭐해서 경매를 했든지. 물론 전세권자가 별도로 전세권에서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채권으로 해서 경매를 전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임의 경매가 아닌 강제 경매는 전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전체를 경매가 됐더라. 이럴 때는 이 전세권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각 대금으로의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에 있어 경매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건물 전세와 관련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땡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그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그 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낙찰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은 아직 전속기간이 남아있는 후순위 전세권자까지 경락으로 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 이런 케이스에서 이게 이제 먼저 돼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이게 갑이 소유자고,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을에게 갑이 전세권을 설정해 줘서 3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전체를 전세권을 설정해 줬으면 갑은 이용권을 을에게 전체를 빼앗기겠지만, 일부만 전세권 설정해 준 경우에는 갑은 이 부분에 대한 이용권만 빼앗기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물론 교환 가치는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용권, 이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럴 때 이게 이제 만약에 경매가 됐다, 이 부분만 이제 구분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있었을 때 이 부분만 경매가 됐다. 그러면 그 후에 들어가 있는 병이, 이게 이제 2011년에 했고 이게 2015년에 병이 들어왔다. 그래 만약 2016년에 이게 경매가 됐다. 이랬을 때 을이 이것을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병의 이 부분까지 소멸을 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만약 후순위라 할 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 부분만 경매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먼저 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보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소유권자처럼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허용을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래, 전세권 설정자에서 의외의 비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자,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됐다. 만료가 됐어. 그러면 전세권자는 이제 만약 부속물이 있더라.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가 막 이렇게 갑이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만료되면
을은 이 부속물을 수거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복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물건의 용익의 물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속물은 뭐요? 물건 자체가 부속시키는 게 이걸 떼어낸다, 분리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여기는 매수 청구권이지만 청구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형성권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부속물에 관한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턱대고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 부속시킬 때, 이 물건을 부속시킬 때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좀 이용하는데 뭐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좀 이쪽에서 좀 부속시키마.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동의를 해서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원래 이게 전세권 설정자 건데 갑의 건데 이 부분은 전세권을 설정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이 부분은 아예 전세권자가 매수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매수해버린 경우.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이용을 하고 이 부분은 전세권 용익적인 권리로 이용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기간이 만료됐다. 이건 돌려주면 되죠. 전세금 받고.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네 거였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 이렇게 할 수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매수 청구권. 이게 이제 저 부분이 임대차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그래서 다 여기 이제 저 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 차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물권적 전세는 우리 민법에 있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설정 합의와 등기를 하는 것. 그런데 채권적 전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하는 건 채권적 전세예요.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는 것. 채권적 전세는 부동산 임대차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임대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점은 임대차는 보증금이 있고 차임이 있죠. 그런데 채권적 전세권은 전세금으로 가름해버리는 거예요. 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세권 설정자는 그걸 가지고 뭐, 그 전세금을 어떻게 이용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겠죠. 월차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차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세권하고 채권적 전세하고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쭉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존속기간은 전세권, 아까 그 건물 연세에 1년 단기가 있었고, 최장은 10년입니다.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하더라도 10년을 또 넘을 수 없어. 그런데 횟수 제한은 없어. 계속 10번에서 100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한번 갱신 연장할 때마다 10년 이상은 안 됩니다. 채권적 전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 제한이 있죠. 2년 단기 제한이 있고 상가는 1년 단기 제한. 그리고 이제 최장기는 2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갱신할 때 10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건 사용 대가 둘 다 유상이죠. 지배력 다르죠. 전세권은 직접 지배. 그런데 채권적 전세는 전세권 설정자를 그러니까 임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간접적으로 지배를 한다. 임대인을 통해서 유지수선의무는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적 전세는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하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 인정 여부 전세권은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채권 전세는 인정이 안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인정 그렇고 양도성 전세권은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권적 전세인 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파산인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파산됐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죠. 왜? 이자가 파산됐다고 전세권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증금 지금 금액이 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소멸 사유가 아닌데 임차인인 경우에는 차임을 못 줄 수가 있어요. 이 전세금은 한꺼번에 돈이 가버렸으니까 지가 설사 파산된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에 손해볼 일이 없죠. 이미 자기 앞에 돈이 돼 있는데 그런데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파산돼 버리면 차임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런 경우에는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채권 전세 그게 없어요. 물론 주택 임대차에는 인정이 되고 부속물 수거권 둘 다 인정이 된다.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우리 시험법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공인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 동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 이게 우리 시험 범위다. 유치권에 있어서는 이제 유치권 성질을 간단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담보 물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정, 합의와 등기를 봤어요. 그런데 유치권인 경우에는 부동산, 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동산에 다 인정되는데 이것은 부동산인 경우에 등기 필요 없습니다. 일정한 법률 요건만 딱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또는 한다 했을 때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유치권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등기 없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이기 때문에 그자에게 유치권자에게 대항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을 이렇게 봅니다. 유치권의 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이게 바로 이제 유치권의 객체예요. 물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야? 부동산, 동산. 부동산에서 토지, 건물. 그다음 유가증권까지 점유한 자는 그러니까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물건에 기한 물권적 청권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점유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된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게 결련성입니다. 아무거나 인정되는 게 아니야. 그 물건으로 발생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내가 자동차를 수리를 맡겼는데 자동차 수리공이 수리를 애써 해놨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서 물건도 하면 수리공은 뭐라 할 수 있다? 유치를 해버릴 수 있단 말이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건 갖고 가야 이 공평사상에 맞다. 신을 치게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평사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고쳐야 되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안 주더라. 이래야 이제 줄 때까지 안 줄 수 있다. 변제기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 유치할 권리. 불법점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치권의 성질, 공평의 사상, 법정담보 물권이고 타물권이 자기 물건이에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성립 요건을 봅니다. 첫 번째, 객체. 유치권은 어디에 성립이 되는가? 방금 봤죠? 자, 부동산, 토지, 건물, 동산. 뭐에까지? 유가증권까지.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에까지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두 번째, 채권하고 물건, 목적물하고 부동산 돈을 유권하고 이게 뭐야 하냐면 결련관계가 있어요. 결련성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채권이 그러니까 유치권은 담보물권은 결국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안 갚, 나 갚을 때까지 이걸 계속 내가 계속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해야 돼. 직접. 예, 이건 당연하겠죠. 뭐 자동차를 수리해줬다든가 집을 수리해줬다든가 리모델링을 다 해줬는데 가령 2천만 원 들여서 해줬는데 2천만 원 안 주더란 말이지. 그러면 안 돌려주면 되는 거야. 경비원 딱 세워서 못 들어와 이렇게 막아버리면 돼. 사용하고 싶으면 최소한 그거 갚아라. 왜? 이 목적물이 내가 드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져가라는 얘기죠. 직접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동일한 법률관계는 뭐냐? 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가령 서로 돈을 주고 했더라. 대금 주고 목적물 인도 다 해줬어. 근데 나중에 해제돼 버렸어. 동일한 법률관계. 그러면 돌려줘야 되죠, 서로. 그런데 목적물 인도를 안 해주면서 대금 달라고 한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러면 그거 안 주면 나 안 준다. 이게 공평사상에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 우연하게 독서실 공부를 하러 갔는데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방이 비슷해서 우산이 비슷해서 내 건 줄 알고 가져왔어. 나중에 내 게 아니야. 이럴 때는 또 내 건 누군가가 가져갔겠죠. 그래서 서로 맞바꿀 때. 법률관계는 아니죠. 맞바꿀 때 네 내 거 안 주면 나 이건 너 거 못 주겠다. 이게 공평사상에 맞죠. 동일한 법률 또는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그래야 되고 그리고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목적물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점유를 해야 되고 이 점유는
불법 점유는 안 돼요. 보니까 자동차 수리를 해줬어. 그리고 이제 금방 갖겠다고 가져갔어. 근데 이 녀석이 계속 그 집 앞으로 안 오고 수리소 앞으로 안 오고 멀리 돌아다녀. 그런데 안 주는 거야. 계속 안 주는 거야. 그래 화가 났어. 그래서 가서 자동차를 끌고 와서 그냥 자기 수리공이 유출해 버렸어.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 점유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성립 요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당사자가 유치권 배제 특약을 맺지 않아야 돼. 이게 뭐냐면 자동차를 수리를 해줄 때 내가 지금 내 월급날이 아직 안 돼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다음에 월급날이 되면 줄 테니까 그동안 내가 출퇴근해야 되니까 차를 이용하자. 그러면 수리공 뭐 다 아는 사이인데 그동안에 단골이 오면 그래라 배제 특약 메뉴. 그래놓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 특약이 없어요. 이 법정 이런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 합의 필요 없어요. 그냥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이요. 그 결련성이 가장 중요해요. 결련성. 그걸 잘 보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바로 결련성이에요. 두 번째. 자체로부터 발생했다든가 뭐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맞죠?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뭐 시계 수리비, 뭐 공사, 대금, 채권,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목적물이 들인 비용이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인이 몰고 가던 개가 다리를 무릎버렸다. 그럼 치료비. 그리고 개를 딱 잡고 있어. 개면 도망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못하겠지만, 개를 딱 잡고 있어. 그러니까 개 주인이 개 돌려도, 그럼 내 치료비 안 주면 나 못 주겠다. 이건 뭐야? 이게 치료비 채권이 목적물로 관해서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신주공사 수급인 것도 마찬가지고 매매계약 무효 취소 아까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됐었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권리금이나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별표를 해놓으시고 잘 보세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물 수리를 하는 게 아니야.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거야. 목적물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가 안 되고 아까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권, 또 지상권의 지상물 매수권은 또는 임대차에 있어서 부속물 매수권권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뭐 수리한다든가 뭐 여기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들 꼭 별표해 놓으시고 잘 보시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여기 변제기 물론 하나 빠졌네요. 이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변제기 안 됐는데 뭐 유치한다든가 말이 안 되죠.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고 점유는 가령 뭐 이게 불법 점유는 안 된다고 그랬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 이제 수리를 해줬어. 그리고 이제 돈을 안 갚아? 안 주고 있어요. 계속 이제 주차 시켜놓고 있는데 채무자가 와서 슬쩍 가져가 버렸다. 이제 슬쩍 가져가 버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이게 점유가 이 불법적으로 어떤 점유를 상실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교부하든지 간에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해요. 그런데 점유가 침탈됐다. 이럴 때는 찾아올 방법이 있죠. 204조에 의해서 1년 안에 침탈된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점유자는 이럴 때 반환됐다. 1년 안에 찾아왔다. 이러면 유치권은 그동안에 소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유치권 효력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